자, 통일교 관련해서, 잠깐만. 왜? DSK님 큰일 날 소리를. 대학 시절 철학과 여신. 저는 여신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남신이었어요, 그때도. 네. 저는 신이었던 적이 없고 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절대 이런 가짜 뉴스는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삐쩍 마르고, 네, 별 볼일 삐쩍 없는. 마르지도 않으세요. 통통하고 네. 그냥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 예. 우리 그 문화나의 어떤 리드 시설을 보시려면 10년 전에, MBC 할 때, 그때가 제일 관리가 잘 돼 있을 때니까, 그때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통일교 관련해서 이제 윤영호하고 부인이 둘 다 지금 팽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를 계속 자료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건진법사를 준 것으로 추정되는 또 관봉권이 나왔다, 사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자, 특검이요. 기존에 분실된 관봉권과는 별개로 통일교 측이 건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5만 원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 그 윤영호 씨 부인이죠. 네. 이분이 지금 돈을 20억 삥 당쳤다고 지금 네. 고발당한, 통일교로부터 고발당한 고소를 당한. 네, 고소를 당한 돈을 전달하기 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시점이 2022년 10월 하순경입니다. 당시 윤영호가 건진에게 오랜만에 드릴 게 있으니 점심하자라는 문자를 보내고 실제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봉권은 확보가 안 됐거든요. 압수수색 안에서. 근데 또 사진이 나왔어요. 이 사진은 나왔으니까 관봉권이 존재를 했는데 이게 건진한테 가는데 이 관봉권은 안 나왔다는 거지. 지금 증거물 안에서. 이것도 누가 숨겨놨거나 뭐. 그리고 관봉권이면 이제 기본적으로 5천 원은 넘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이렇게 뭐 사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뭉치가 얼마나 관봉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때 뭘 해주고 받았을까? 2022년 10월쯤에 도대체 건진법사를 통해서 뭐를 이뤘기 때문에 왜냐면 김건희한테 다이렉트로 하던 그 상황이었으면은 건진을 챙겨줄 필요가 없는데 건진이 뭔가를 통일교에 5천만 원짜리 이상 되는 거 뭐를 해줬다 싶은 게 뭐냐? 이게 궁금해진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관봉권 크네? 크네? 근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왜냐면은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은 밀봉된 상태로 현금 뭉치를 개인에게 내주는 일이 없고 VVVIP가 아니면 은행 지점장들이 그렇게 주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VVV. 왜냐면 이 관봉권을 은행으로 한국은행에서 받아갖고 들어오면 관봉권을 해체해가지고 다시 묻거든요. 그거를 직인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관봉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면 이게 어떻게 출납됐는지 장부의 기록이 안 남아요. 근데 통일교가 관봉권을 가지고 있다가 건진법사한테 전달을 했다는 건데 통일교가 무슨 통일교는 수로 어디서 관봉권을 구했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VVVIP였나? 그렇지. VVVIP를 통해가지고 관봉권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면 통일교 자체가 VVVIP였나? 그럴 수 있는 사실 것 저는 같아요. 처음에 왜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관봉권을 세탁해주는 줄 알았어요. 세탁? 그러니까 건진이 관봉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통일교가 비싸게 사주는 거야. 5천만 원짜리 관봉권 한 아니 6천만 이건 원. 반대잖아. 통일교가 건진한테 준 거잖아 이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지금 사진만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 2022년 10월달 관봉권인 건 맞는데 이게 건진한테 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관봉권을 받아오면서 현금으로 한 1,0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이 관봉권을 사온 건지 세탁해 준 건지 나는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혹시 걔가 관봉권 장사도 했나?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 응? 왜냐면 특활비나 뭐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관봉권으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빼냈는데 이 관봉권을 그냥 직접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거를
현찰 많은 통일교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세탁을 해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지. 근데 결론은 통일교가 건진한테 준 거니까 응. 통일교가 관본권 어떻게 구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지. 건진이 갖고 있는 관본권을 통일교가 안전한 현금으로 바꿔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관본권, 물물교환처럼? 물물교환처럼 편하게 쓰시라고 관본권을 사주면서 조금 더 웃돈을 줬을 수 있지. 거기에다가 수수료 같은 형태로. 아무튼 통일교가 만일에 이 관본권을 구했다고 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5천만 원 정도만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통일교의 규모로 봐서 수십억, 수천억 대의 현금을 관본권으로 통일교가 어디서든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별적으로 통일교 관본권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 돈 추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 이 돈이 드러나게 된다고 치면 이 돈의 출처가 이 돈의 출처가 통일교의 자금 형성 내지는 비자금 계좌를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큰 덕이가 될 수 있다고 봐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평구 궁전 안에 관본권으로 돼 있는 엄청난 돈 뭉치가 없다고 치면 나는 이 돈이 사실은 건진법사 관본권을 세탁해 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건진법사는 특활비가 됐든 김건희를 통해서든 계속 관본권을 어떤 형태로든 받았을 거고 그 비용들을 세탁하거나 또는 다른 식으로 돈을 바꿔가지고 건희한테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하는 일을 혹시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의심을 좀 해봅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이것도 띠지가 있나? 사진만 있다는 거잖아. 사진만 있지. 왜냐면 이거는 누가 실물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본권 띠지 없어진 거 관련해서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관본권을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는 건 집회 일련 번호도 같이 찍혀 있을 거란 말이야. 찍혀 있겠죠. 그러면 저런 방식의 관본권이 없어도 집회 일련 번호를 통해 갖고 이게 한국은행에서 언제 발행된 돈이고 이렇게 어떤 형태로 가는 돈인 건가 이게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관본권이 없어서 추적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야. 이거 보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는 거고,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건진한테 인사청탁을 하거나 건진아랑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건진한테 부탁하면 입을 못 씻으니까 그 애들이 특활비로 받아놓은 관본권을 덩어리차로 들고 가서 건진한테 상납한 게 아닌가, 인사청탁을 위해서. 요런 것들이 더 의심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건진은 검찰 인사,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다. 검찰이 썩었다. 윤석열도 건진이 꽂아준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중기 특검이 그 통일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본권 형태로 보이는 현금 다발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영장 범위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통일교도 관본권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건진이 희림 세무조사를 막아주기 위해서 접촉을 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희림 측이 건진을 통해서 2022년 7월에서 8월경 윤핵관 삼성 국회의원과 국세청 최고위 간부를 만나서 세무조사 관련 부탁을 한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코바나 컨텐츠하고 쭉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2015년부터예요. 희림은. 7년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김건희 회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때 사장이 바뀌면서
서울대 출신 사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주를 늘리는 데 있어서 영업사장을 김건희가 하고 영업사장을. 받아들인 수수료들, 들어온 아. 수수료들 중에 일부를 김건희한테 상납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중에 이제 나중에 이유 없는 돈들이 이제 지급이 돼갖고 빠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야. 왜냐면 공사비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정산을 안 한 상태에서 막 몇백억짜리 설계나 뭐 저기 아직 짓지도 아니 계획도 안 선 부산 가덕도 터미널까지도 이미 설계를 해갖고 돈을 받아버릴 정도 되니까 지금 히림이 관련된 특히나 이제 5대2 사업으로 해외 나간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히림이 해외 그 설계도 다 담당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돈을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건진하고 접촉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이거를 직접 무마를 할 수도 있었지만 건진을 통해 갖고 무마하도록 그림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접 해주면 안 생겨. 다이렉트로 해주면 안 생긴단 말이야. 친한 사이니까 내부적으로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건진 통해 갖고 해결을 하세요라고 건진한테 금품을 주게끔 하고 건진한테서도 삥을 뜯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부터 2025년까지 34차례를 상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액이 4,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준 게 아니라 꾸준하게 준 거예요.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준 상납금이죠. 상납금처럼 준 거거든요. 진짜 그렇네. 할부로 끊어줬다는 거죠. 근데 때문에. 이 삼성 국회의원은 누구야? 이게 좀 애매해요. 삼선이라서. 윤핵관 삼선 국회의원과 국세청 최고위 간부를 만나서 세무조사까지 무마를 청탁했다?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김기현이긴 한데, 모르죠, 그거야. 모르겠네. 근데 나중에는 분명히 이것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화려합니다. 통일교 관련해서는, 목걸이, 현찰, 8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백, 천수산 요런 것들 수수를 해갖고 전달한 걸로 보여지고, 콘랩 캠퍼니라고 나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콘랩 컴퍼니라고 이것도 무슨 컨텐츠 회사? 의왕시의 무민공원에 사업 수주를 하는 거를 또 연결을 해줬나 봐요. 백운호수 일대에 핀란드 그 캐릭터 있잖아요, 무민. 네. 그거를 주제로 하얀 하고 하마 그 무민. 무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총괄했던 데인데. 그럼 이제 콘랩 컴퍼니는 이 무민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진이 2022년 9월부터 23년 10월까지 1억 6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10억에서 12억 정도 된다. 11억 6천 내지는 23억 2천일 가능성이 높다. 10%에서 5% 정도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경북도의원 후보 청탁으로 박창욱 후보인데 그냥 삼선이면 장재원일 가능성이 있네요. 장재원 그러네요. 장재원일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김기현은 그 당시에 4선이었고 사선이 그 이후에 된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2022년이니까. 윤핵관 누가 했지? 아무튼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도의원 후보로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물론 청탁 국진당 이름으로 후보만 되면 당선이 당연한 거니까 세게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개 도의원 후보 되는데도 1억을 받아 챙겼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1억은 깔아놓고 가는 아니 청탁의 물론 대가가 아니었나 싶네요. 건진이 다 받았다는 거잖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 건진 보고 준 거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건진이 네. 일을 잘해주니까 계속해서 손님이 몰리는 거 아니에요. 건진이 받았으면 건진이 해줄 일을 누가 오케이 해줍니까? 건진이 기도발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야. 어? 오죽하면 건진 집구석에서 김건희 옛날 폰이 나오겠냐고. 어? 그 정도 되면 사실상의 동업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지, 한 몸. 그렇기 때문에 건진이가 이제 김건희 통해서 로비를 하다가 김건희가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날 시간이 없으면 김건희 남겨놓고 간 폰으로 전화질을 해가지고 애들을 수족처럼 부렸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